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사 오랜만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제는 근대 강화도 조약 이후에 경제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공부하다 보면은 정치보다 더 답이 없는 게 있다면 이 경제예요. 네, 진짜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고 나라의 정부의 대응이라는 것도 허저 파기 짝이 없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먼저 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후, 이모군란 이후, 청일전쟁 이후 이렇게 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교과서로 치자면 124에서 127쪽까지인가요? 예, 그때까지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뒤쪽 128, 129는 이제 우리 민족이 그거에 대항한 어떤 대응을 적어 놨는데, 뭐 따로 할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를 1시간에 끝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항 이후입니다. 대표적인 조약으로 이때 맺은 조약, 강화도 조약이 있죠. 그죠? 강호도가 아니고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이 안에 보면 뭐 조일, 수호, 조규, 무역규칙. 요 아마 무역규칙이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자, 무역규칙에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데 보면요. 일단 요 조약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와 관련한 우리나라 무역을 독점하게 되지요. 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일단 개항이라는 거는 일본하고만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강화도 조약 그 조일 무역 조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때 무역의 형태는요. 개항장 무역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항장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 개항장 통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 개항장이란 말을 다른 말로 조개 혹은 거류지라고도 불러서 뭐 조개 무역,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무역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일본 애들이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개항장이라는 거예요. 부산, 인천, 원산, 항구로부터 이거를 간행이정이라고 하는데 10리 정도, 4km 정도, 동서남북으로 4km 정도 그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 하는 게 개항장 무역입니다. 그때 그러면 일본은 뭐를 팔았느냐 하면은, 일본은 이때 당시에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했어요. 알겠죠? 일본이 한 겁니다. 일본이 한 겁니다. 일본이 한 거예요. 영국산 면직물을 팔았다 하는 겁니다. 영국이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에서 면직물을 막 찍어내거든요. 면으로 옷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막 찍어내거든. 그거를 갖다가 일본에서 파는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본은 산업화가 덜 돼가지고 자기네 물건 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산 물건을 갖다가 받아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야들이 뭐를 구매해 가느냐 하면은, 요거를 판매하고 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무역하는 거, 일본에 가져가는 거, 사가는 거는 대체로 뭐냐면은, 우리 조선의 곡식을 사가는 거야. 국내 곡식을 뭐라 해야 되노? 일본 입장에서 이거를 뭐 사감 딱히 헷갈릴까봐 괜히 수입 수출 적어 놓으면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예, 요것도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은 영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고 국내에 있는 곡식을 사 갔다. 그래서 보면 뭐예요? 우리나라 쌀값이 되게 뛰죠. 우리나라 쌀값이 뛰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자, 재미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재미 보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 중개 상인들이지요. 중개 상인들은 이득 봅니다. 얘들이 이득 봐요. 얘들은 이제 그 객주라든가 여각이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물건 파는 애들 있잖아요. 그 지금 이 영국산 면직물이 개항장에만 돌잖아요. 개항장에만 돌잖아. 알겠지? 예를 들어 지도 한번 그려보면은 일본 애들이 장사하는 공간은요 정해져 있어요. 인천, 원산, 부산. 여기서만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 여기에 영국산 물건들이 들어오겠지. 근데 국내에 이거를 왔다 갔다 운반해주고 판매하는 건 누가 한다? 중개 상인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그게 객주와 여각들인 거지. 그래서 이 객주와 여각들은요 재미 좀 봅니다. 알겠죠? 재미 좀 봅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가기 때문에 누가 또 이득 볼까? 곡식 많이 찍어내는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득 봐요. 알겠죠? 지주는요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 우리나라 해방할 때까지 일본한테 그렇게 손해본 거 없어요. 나중에 진짜 한 일제강점기 말미에 보면은 공출제도니 뭐 이런 거 나올 때면 모를까 그 전까지만 해도 지주들은요 늘 재미 봅니다. 계속 재미 봐요. 지주들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중개 상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요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이제 객주 여각이라고 하는데, 객주는 조금 상인의 그런 입장이 강하고 여각이라는 거는 좀 숙박업소 있죠.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오는 주막, 거기에서 이제 물건 같은 것도 막 팔아주고 한다고. 상인들이 와서 이거 좀 팔아주시오 하면 그건 내가 팔아줄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알겠지? 하여튼 요 객주와 여각들은 이득 봅니다. 왜? 이때는 개항장 무역만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쌀값은 뜁니다. 아까 얘기했죠? 쌀값 왜 뛰는지. 국내 곡식을 사가기 때문이죠. 그죠? 쌀값 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면직물 산업 어떻게 됐을까? 타격 보는 거야. 우리나라의 공업,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 보호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 보호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 그 보호장치란 게 뭐예요? 뭐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올 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면직물 만드는 애들 다 망하는 거지. 왜? 영국계 가격 싸고 많고 질도 우리나라 애들이 경쟁할 만큼 경쟁이 안 되니까 당연하지. 알겠죠? 요런 현상. 요게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1882년 이모군란 이후로 해서 바뀐다는 얘기죠. 자, 그때 맺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름 길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상민, 장사하는 데에 대한 물과 육지에서의 무역하는 문서다. 그죠? 조청, 상민, 무역, 수륙, 무역, 장정. 1882년. 알겠죠? 그리고 일본하고도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하고도 조약을 맺어요. 조일, 통상, 장정. 이거는 1883년입니다.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특징은 뭐냐? 여기에서 뭐가 규정되느냐? 내지 무역이 규정돼요.
내지무역이 규정됩니다. 내지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개항장 무역이었잖아요. 외국 애들이 장사를 하려면 개항장에서만 장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내지무역이라는 건 우리나라 안에 어디에서든지 장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개항장 무역보다 훨씬 더 외국인들한테 유리한 조건이 이거예요. 알겠죠? 그때 그거를 이제 청나라한테 먼저 줬다고요. 그러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이때 당시에 심리였던 개항장 범위, 조개지 범위를 50리로 늘려놨다고 되게 기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제 우리가 더 넓게 장사할 수 있다 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웬걸 청나라는 내지무역을 딱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쪼르는 거야. 뭐 하려고, 야, 나도 내지무역 줘! 라고 쪼르는 거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이 조일통상장정은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뭐를 주느냐? 이거를 주죠.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가 뭐예요? 제일 조건은 주는 나라와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가 제일 좋은 대우인 내지무역을 가져갔으니까 일본도 가져가게 되는 거지. 대신에 우리가 받아낸 거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받아낸 거는 뭐? 관세부여. 우리 세금 받아요, 이제. 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관세 받습니다. 관세 받아요. 우리가 그 전에 사실 미국하고의 조약 맺을 적에 관세 부여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방공령이라고 하는 게 이때 나와요. 방공령. 그러니까 곡식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결국에 이 모글란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도 뭡니까? 농민들이 화가 많이 났지. 일반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났지. 왜? 쌀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방공령, 곡식을 수출하는 거를 나라에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식량 없는데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 그때는 못 팔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방공령이라고 불러요. 단 일본에서 일본 상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방공령이 한다 하면은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가져가고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초에 이런 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을 당시에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어두웠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 이런 거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거지요. 자, 어쨌든 일본과 청나라가 각각 내지 무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전에 일본이 무역 독점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일본과 청과 일본의 무역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 뭐로 이어집니까?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일본이 무역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 개항장 무역이었다면 실컷 얘기했던 것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내지 무역의 형태로 바뀌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전에 우리 중개 상인들 있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겁니다. 몰락하는 거예요. 왜요? 맞잖아요. 옛날에는 개항장에서만 장사할 수 있어가지고 객주들이 이 지방으로 연결해가지고 재미를 봤다고. 근데 이번에 객주와 여각들이 이런 걸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일본인 청나라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이 사고 싶은 데서 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개상인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은 대응입니다. 이번에 좀 컬러풀하게 적을 거예요. 파란색이 우리 민족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상인들, 특히 객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뭐를 만드느냐? 단체를 만듭니다. 상회사라고. 그래가 얘들도 규모를 키워가지고 일본하고 한번 상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에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시전 상인은 이제 서울에 있는 상인입니다. 한양에 있는 상인이에요. 한양에 있는 상인들도 타격을 받지요. 시전이 한양에 있는 시장 이름이 시전이거든요. 왜? 일본이나 청나라 애들이 와가 시전에 와가 장사해 보니까 안 팔리잖아, 자기 물건들이. 그래서 상권 수호 운동이란 걸 하는 거고, 나중에 이 시전 상인들은 1898년에 되면은 황국 중앙 총상회라는 걸 만들어요. 네, 얘들은 나중에 그 독립협회를 지원하고 막 그랬던 단체인데 1년 만에 없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하는 거고, 자, 역시 일본 애들이 쌀을 자꾸 가져가기 때문에 쌀값은 자꾸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미리 조치를 만들어 놨잖아요. 뭐 방공령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방공령을 실시를 하는 거죠. 네, 방공령을 실시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공령이 1889년에 있었던, 원래 뭐 수십 차례 선포가 됩니다. 지방관이 선포하거든요. 1개월 전에. 1개월 전이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1개월 전이라는 거. 1889년에 있었던 당시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병식이라는 사람. 우리 교과서에 이름은 안 나와요. 그전에는 교과서에 이름 나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교과서에는 빠졌더라고요. 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조병식이가 왜냐하면은 굉장한 조선 후기의 탐관오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우리 동학농민운동 내 시초가 되었던 그 고부농민봉기 때 탐관오리였던 조병갑보다 몇 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조병식이라고. 선생님, 근데 방공령은 왜 했어요? 방공령 왜 했냐고요? 이 친구들이 지방관으로 그 함경도, 함경 감사로 가가지고 뭐 좀 어디 뺏어갈 거 없나라고 보니까 없는 거야. 왜? 일본 애들이 다 사가거든. 그래서 자기들 뺏어갈 거 없으니까 방공령 하면서 외친 거야. 나도 좀 뺏어가자. 이래 된 거지.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한 경제적 구국운동이다 하면서 나왔었는데 이제 이름이 빠졌죠. 하여튼 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공령이 성공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1개월 전에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1개월 전에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일본 애들이 안 받았대. 그런 적 없대. 우기고 세우고 이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야. 그럼 증거 있나 그러면 뭐야? 1개월 전에 얘기했다 하면서 뭐 문서 같은 거 받아가 사인을 하든가 뭐 일본 상인들한테 사인을 받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가지고 좀 서툴렀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일본 애들이 자꾸 이거 1개월 전에 통보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막대한 배상금만 물어주게 됩니다. 별 재미는 못 봐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라나? 20분 정도 지났으면은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아직 안 지났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죠. 청일전쟁 누가 이겨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1895년이고 청일전쟁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가 이제 빠지는 거지. 청일의 무역경쟁 할 일이 없죠. 예, 일본이 독점합니다. 일본의 무역 독점. 물론 뭐 다른 나라 상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여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데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 전에 청나라니까 관심 좀 가졌지. 근데 청나라가 빠졌잖아요. 이때 되면요, 일본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면직물을 판매합니다. 예, 많이 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점을 하게 되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후에 그 아관파천이라고, 우리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잖아요. 아관파천 이후에 보면은 다른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억수로 늘어났다 하는 얘기죠. 열광들의 이권 침탈이 억수로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끝까지 보이죠? 됐고, 그러면 일단 열광의 이권 침탈부터 해가지고는 끊어갈게요. 20분 됐으니까.